나머지 이제 헤드에 따른 살수 밀도 감소 현상. 최근에 이제 헤드가 되게 이제 이슈화 됐거든요. 여기 이제 기술사 기출 문제에서 15회. 그래도 2년 됐네요, 벌써. 매스컴이 한번 맞고 나서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어쨌건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프링클러의 설비의 신뢰도가 좀 낮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좀 많이 낮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꼽으라고 하면 뭐 유지 관리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 이런 것도 우리가 헤드에 따른 정상적인 성능 시험도 한 가지 한 몫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로지먼트 현상이죠. 특히 이제 폐쇄형 헤드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도 휴즈 블링크의 경우 완벽하게 감열체, 즉 오리피스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이탈이 돼야 되네. 중간에 걸려버리는 거죠. 그럼 걸려버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바닥을 기준한 정상적인 살수 패턴은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살수 패턴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바닥 면적 대비 정상적인 방수량이 안 떨어지는 거고, 뭐 이 방수량을 우리가 살수 밀도라고 하는데 살수 밀도가 떨어진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로지먼트 현상은 완벽하게 감열체가 오리피스에 이탈되지 않는 현상을 이야기하고요. 파이프 섀도우 이펙트는 헤드로부터 지근거리에 있는 배관 등을 통해서 살수 패턴의 왜곡이죠. 뭐 경우에 따라 이런 것도 가능하죠. 우리가 이제 행가 설치 기준에 뭐라고 돼 있었죠? 상향식의 경우 헤드로부터 얼마? 8cm 이상의 이격입니다. 이게 붙으면 어떻게? 똑같이 가려지는 현상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하단부로 엘보를 꺾었다. 똑같죠. 이 꺾은 엘보로부터 사이 간격이 좁아지면 또 얘도 살수 패턴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가지배관의 구경입니다. 가지배관의 구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25이지만 경우에 따라 오버하는 경우도 있죠. 왜? 간혹가다 우리가 수평주행 배관에 뭐가 안 나오면 이게 수평거리 안 나오면 중간에 헤드를 하나 올려버리죠. 그죠? 그럼 이게 25짜리 헤드가 걸리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40짜리, 50짜리에도 헤드가 걸리거든요. 바닥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헤드 하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25mm가 정상이죠. 얘도 결국은 뭐다? 지금처럼 이제 파이프 섀도우 이펙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배관 구경에 헤드가 걸리는 경우 헤드의 배관에 따른 간섭에 따라 정상적인 살수 패턴이 일어나지 않는 뭐 이런 현상을 우리가 살수 밀도 감소 현상, 특히 파이프 섀도우 이펙트 이렇게 부르고요. 하나는 이제 스키핑이다라고 해서 뭐죠? 간접적인 물적심. 콜드솔더링은 직접적인 물적심이죠. 그래서 차고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부착면으로부터 30cm 붙입니다. 열심히 붙이죠. 그런데 만약에 덕트가 있다. 그죠? 이 폭이 1.1을 초과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헤드를 밑으로 설치합니다. 또는요. 이제 덕트가 아니라 뭐다? 케이블 트레이야, 파이프야. 이런 경우도 똑같이 1.1을 초과하면 밑에다 헤드 집어넣죠. 근데 헤드가 위에 게 먼저 터지는 거야. 근데 얘가 뭐죠? 파이프야. 줄줄줄 새죠. 얘가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안 터지죠. 얘는 직접적으로 밑에 있어서 물이 터지는 거야. 또는요, 렉식 창고죠. 렉이다라고 하는 건 선반이죠. 선반입니다. 선반에 헤드를 사이에다 집어넣죠. 그래서 실제 밑에서 화재가 났는데 우연찮게도 상단에 있는 헤드가 먼저 터진 거야. 얘가 쏟아지죠. 밑에 있는 헤드 어떻게 되죠? 적셔지죠. 밑에 있는 헤드 안 터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 직접적인 물적심을 우리가 콜드 솔더링이라고 하고요. 스키핑은요. 스키핑은 저희가 자주 보죠. 가장 첫 번째 스키핑. 첫 번째 뭐죠? 감열체의 오염이죠.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건축 공정이 도장 공정인데 보양을 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나서 페인트를 발라. 그럼 감열체가 어떻게 되죠? 페인트가 묻습니다. 묻은 것과 묻지 않은 것은요. 실제 감열체의 온도 상승에 다른 값을 주게 되는 거죠. 작동 온도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작되지 않는 거, 스키핑이 되는 거고. 그리고 표시 온도는요. 같은 방어구역이다라고 하면 같은 방어구역에 따른 같은 표시 온도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발주가 잘못 나가서 헤드가 한 개 부족해. 그래서 하나는 79도짜리를 썼고 하나는 옆에 있는 거 그냥 고온도짜리를 갖다 낀 거야. 당연히 고온도짜리는 동작을 안 하겠죠. 그래서 같은 방어구역에 따른 같은 표시 온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시공을 했을 때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뭐죠? 설치 간격이 너무 붙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NFPA를 기준으로 하면 1.8m가 데드라인입니다. 그죠? 너무 이걸 무시해서 헤드를 너무 가깝게 붙이면, 그죠? 실제 먼저 동작단 헤드로부터 인접한 헤드의 뭐에 기화에 따른 냉각작용에 따라
인접한 헤드가 동작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물에 닿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스키핑이다. 특히 이제 두 가지는 강조하고 있죠. 스키핑과 콜드 솔더링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둘은 그죠? 뭐가 나오죠? 쓸 수 있는 답의 개수가 나오는 거죠. 얘는 그냥 항목이야, 항목. 물론 파이프 섀도우 이펙트도 가능하지만 어쨌건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이상의 항목이 나왔을 때 문제가 가능하죠. 뭐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게 뭐 에어락도 한번 나오긴 나왔지만 어쨌건 이때도 그죠? 서너 가지를 쓰라고 했을 때 최소한 세 가지에 근접할 만한 내용을 기준으로 실무적으로 접근해 주시면 크게 무리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